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품 이제 15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인데, 이 부분은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연산이란 말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릴 때 사칙 연산, 덜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수를 배워놓고 멀리, 조금 더 멀리 규칙을 갖고 계산해보자 이거잖아요. 집합을 배웠으니까 그 집합을 멀리, 조금 더 멀리 가보겠다 이거, 더 멀리 계산해보겠다 이거, 멀리 집합 갖고 이제 어떤 이제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셈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일품책에서 이제 첫 번째 일품 U가 이제 전체 집합 보면서 할게요. U가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전체 집합이라고 안 할 거고, 이제 A를 이제 A와 B 위에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집합에 대해요?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그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거. 처음에 주어진 집합은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를 봤더니 1번이 이제 위의 여집합은 이제 공집합이고, 이제 공집합의 여집합은 U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집합의 정의를 가리키면, 여기는 낫의 이제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이죠.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로 이제 집합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이 모두 모여서 집합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컴플리먼트. 근데 선생님은 이제 A가 아니다 해서 낫의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낫. 그러니까 A가 아닌 녀석들로 모두 모여서 집합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럼 A가 아닌 녀석들인 거니까 조건 제시법을 할 때 이제 X가 이제 A가 아닌 녀석들로 이제 집합을 모두 모여라 이거예요. X가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모두 모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X가 X, 당연히 이제 X는 주어진 전체 집합에서는 벗어나면 안 될 거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X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했을 때 이걸 A라고 하면 이 여집합은 요거였는데, A를 이제 너무 또 이제 조건 제시법에 치우친 나머지 A를 또 이제 X는 이렇게 해놓고, X는 이제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이니까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로 이제 집합을 만들겠다 이거죠.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로,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로. 근데 이제 X는 당연히 이제 전체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불변의 사실이에요.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원소는 없잖아요. 이런 원소는 없으니까 이제 유의 여집합은 이제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없잖아요. 이런 원소들은 없다 이거예요.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이 없잖아요. 제 교실에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있다고 칠게요. 지금 이 교실에 20명이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하겠고, 그 20명이 아닌 녀석들로 선생님이 집합을 만들겠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닌 녀석들이 없잖아요.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아무도 없는 녀석, 유의 여집합이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이 없잖아요. 그걸로 이제 집합을 만들면 없잖아요. 여기가 아무도 올 녀석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올 녀석이 없다.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유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외워두시고요. 이렇게 또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하세요. U 이렇게 놓고 U가 아닌 녀석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세요. U가 아닌 녀석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집합에 또 여집합을 또 가르쳐 놓으면 이걸 또 이제 또 조건제시법으로 이제 X와 X는 당연히 이제 U의 원소일 건데,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공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데 공집합의 원소가 없잖아요. 공집합의 원소가 없는데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요 자체 말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하게 생각하면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 x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죠. 공집합 자체 원소가 없으니까 요거만 만족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유의 원소이면 다 되는 거니까 이것만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유의 원소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집합의 여집합은 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어떤 원소도 다 된다는 얘기 다. 2도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고 3도 공집합의 원소가 다 되니까 이것만 되면 되죠. x가 유의 원소이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어렵다고요. 그럼 보세요. 야이 공집합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전부죠, 전부. 공집합이 아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유의 여집합은 유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전체가 아닌 녀석들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녀석들로 다 모여라면 공집합이고요. 자 보세요. 공집합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누구나 다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녀석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집합을 이렇게 컴플리먼트 하면 이 전체가 된다, 가득 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어있는 교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꽉 찬다 이렇게 해서 꽉 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꽉 찬 교실을 컴플리먼트 하면 꽉 찬 교실을 여기는 비어있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막 수학적으로 또 집착해가지고 너무 오래 생각하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냥 유에 대한 이제 가득 찬 교실을 이제 연립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 비어있는 교실을 여집합하게 되면 전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을 봤더니 거기 뭐라고 주셨냐면 A의 여집합인데요. 이것도 또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A가 A고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A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다시 A라는 것은 A 여집합 입장에서 A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A가 된다 이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가 아닌 녀석들로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 녀석이 또 아닌 녀석들로 집합을 만들면 A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집합을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되면 편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렇게 가볼게요. 계속 자 3번을 봤더니 A 교집합 U라고 되어 있네. A 교집합은 이제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요. 당연히 A일 거고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U라고 해서 합집합은 큰 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냥 U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을 봤더니 4번 이게 4번이네. A 이제 합집합 U는 이제 U다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이 이런 거 바로 잘 적었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집합은 작은 녀석들이 나오는 거니까 U는 이제 전체의 세상이잖아요. 작은 녀석은 양이죠. U는 이제 전체의 세상이잖아요. 큰 녀석은 양이죠.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작은 거는 이제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 이렇게 작은 게 큰 게 나오려면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야이가 야이에 이제 서로 이제 컨테인되는 관계가 돼요. A가 U에 포함되죠. A가 U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제 A와 B를 U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해 준 거예요. 전제 조건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U가 A가 U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런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이 4번을 봤더니 A 교집합, A의 여집합인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라는 집합과 A를 뺀 녀석들로 만든 집합이 A의 원소를 뺀 모든 녀석들이 모인 집합이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죠. 다시 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버리면 U고요. 여기가 A로 보면 A하고 A의 여집합이 똑같은 녀석 원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라 이거예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A의 합집합, A의 여집합이죠. 여기는 U다 이거죠.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합하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집합의 연산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그냥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가득 차 있는 교실을 컴플리먼트 하면 이제 비어있는 교실이 나오는 거고요.
비어있는 교실을 컴플리트하면 가득 차 있는 교실이 나오는 거고요. A 컴플리트만 하면 A가 나오는 거고요. A 교집합이면 작은 거예요. 큰 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A와 A를 붙여 A가 아닌 녀석들, 부정한 녀석들로 이제 집합을 만들었는데 가이들이 똑같은 원소는 있을 수 없다고요. A와 A를 부정한 원소로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걸 합해주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연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받아들이시고요. 좀 더 깊은 얘기는 온라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봤더니 지금 5번 내용 좀 중요하네요. 이제 차집합을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형태를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요건 모르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뒤에 가면 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이냐면 A에 대한 B 차집합은 이제 A라는 원소 중에서 꼴배기 싫은 거죠.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인 이제 A라는 원소에서 A도 되고 B도 되는 녀석을 빼주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A, B라는 이 A-B가 야인데 야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전체 집합 방법에서 죄송해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에요. A가 야이죠. A가 야이고요. 선생님이 야이를 B라고 했을 때 지금 A가 야이예요. 야이. 그리고 이제 B의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파란색 B의 여집합은 이제 B를 뺀 녀석들이잖아요. B를 뺀 녀석들 이렇게 이제 B를 뺀 녀석들을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제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둘 더 칠해지는 부분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된다 이거 똑같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A-B, A에 대한 이제 B의 차집합은 A를 적어놓고 야이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여집합이 붙는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달라는 얘기예요. A-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지 암기를 못하면 문제 푸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암기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분책을 볼게요. 1등급 팁을 보니까 이것도 뭐 지금 별게 없어요.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지금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A가 이제 교집합하고 합집합 했을 때 작은 거 큰 거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집합 테마죠. 여집합끼리 나와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 나와 나의 여집합의 합집합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차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이제 가겠고요. 밑에 1등급 팁을 보니까 1번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A가 B에 컨테인 된다는 전제 조건을 시작해요. A가 B에 컨테인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지금 1등급 팁 1번에 보니까 라는 건 이거죠. A가 B에 컨테인 된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죠. 요 그림,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지금 A, B 문식이 두 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야이를 떠올려주라는 얘기예요. 야이가 지금 전제 조건인데, 그랬을 때, A 교집합 B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니까 A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거의 A 합집합 B는 합집합은 큰 게 나오니까 B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컨테인 된다는 관계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나의 집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집합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를 봤더니 A-B가 공집합이에요. A-B가 공집합이에요. 아니,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당연히 비어있는 교실이 되겠죠. 왜냐하면 A의 원소 중에서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뭐냐면 A-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아까 A 교집합 B가 뭐예요? A잖아요. A. 그러니까 A-A에 버리면 당연히 공집합이 돼버리겠죠. A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에 들어가는 녀석을 빼버려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냥 작은 집합에서 어떤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괴롭히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인 거 B에도 들어간 이 녀석이 꼴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주는 형태잖아요. A의 원소인데 A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꼴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빼버려야 되는 거니까 아무도 없는 교식이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우니까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된다 이거죠. 이걸 보면서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물어봤는데요. 얘는 지금 A-B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얘네들이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 해줬을 뿐이죠. 그리고 보면서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기 이거 중요하네요. 이제 B의 여집합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A의 여집합이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뭐 3은 2보다 크다고 하면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부동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A가 B에 컨테인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둘 다 여집합이 되버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A가 B에 컨테인 되지만 작은 세상에 남은 여집합이 작은 세상의 여집합이 큰 세상의 여집합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작은 세상의 이제 여집합은 이 검은색이고 큰 세상의 여집합은 이 파란색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컨테인 관계가 바뀌어 버린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이 전환 상태에서 이제 B의 여집합이 큰 거니까 A 여집합이 큰 거니까 작은 집합에서 이제 큰 집합을 빼버리면 공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옆에서 가르치고 있네요. B 여집합 마이너스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걸 또 기술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쓰시면 안 되는 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B의 여집합에서 A를 이제 마이너스 이제 교집합으로 바뀌고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하시고 B의 여집합, 교집합 A죠. A는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제 A 마이너스 B 이렇게 바꿔서 작은 거에서 이제 큰 거를 뺐으니까 이제 공집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나쁘지 않고 좋은 건데 아직 이런 내용들을 편하게 쓰실 수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편하게 쓰실 수는 없는 게 아직 여러분들이 뒤에 걸 안 배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뭐가 붙으면 여집합이 붙으면 바뀐다. 이렇게 편하게 보여드리시면 됩니다. 자, 괜히 설명한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합시다. 어쨌든 몰라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 보니까 또 이제 전제 조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바뀌었네요. 전제 조건이 바뀌었는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서로서 A와 B는 이제 서로서라는 얘기죠. 앞에 이제 선생님이 14페이지에서 이제 서로서를 반영을 했죠. A와 B에서 공통점수를 하나 썼을 때 이제 A와 B를 서로서라고 한다 해서 지금 A와 B는 서로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A하고 B를 이런 식으로 반점을 받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등급 T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A-B는 뭐다? A다. A의 원소 중에서 B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빼주려고 했더니 A의 원소 중에서 B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없으니까 그대로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A-A 교집합 B인데 A가 지금 공집합이니까 그냥 A라 이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를 봤더니 A가 B의 여집합, A가 이제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고요. B가 이제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서로 관계가 없는 세상이니까 A의 여집합을 하는 순간 B가 들어가 버리죠. B의 여집합을 하는 순간 이제 A가 들어가 버리죠. 여집합을 하는 순간 A가 들어가 버리죠. A 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일 때 나머지 하나를 아니라는 사정으로 만든 여집합은 항상 다른 집합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이제 서로서로일 때
그것의 여집합은 다른 집합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런 게 보이죠. U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의 여집합은 A를 포함하고 A의 여집합은 B를 포함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문제는 조금 커피 한 잔 마시고 문제 바로 3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